돈을 많이 벌고 오랫동안 벌려면은 많이 버는 것과 오랫동안 버는 것에 관한 그 자체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 문화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약한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협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자,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게 회사예요. 자, 회사를 하려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노하우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이 누군가의 돈을 빌리거나 받거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큰 문화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장사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는 문화가 있어요. 또 무슨 문화가 있어요? 동업하지 마라. 그러면은 동업을 하지 말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동업하다 싸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협업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보면은 뭐까지 있냐면요. 조폭들로 같이 협업을 해요. 조폭들이 어떻게 같이 그 상권을 지키면서 상행위에 공동의 장기간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주의를 주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규율을 하기도 해요. 자, 캄보디아 베트남 잠깐 얘기했냐. 캄보디아 같은 데 진출을 할 때도 우리는 빨리 차지해서 좋은 땅을 더 싸게 주세요, 뭐 더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공장 부지든 뭐든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업체도 허다해요. 중국은 자기네 나라끼리 업체를 경쟁하는 게 뭐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중국은 주로 해외에 진출할 때 한두 명이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상단으로 같이 가요. 그럼 몇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200개, 300개가 같이 가요. 그럼 얼마나 더디겠어요? 굉장히 더디해요. 일정한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한 업체가 지 맘대로 이행하기에 따라서 여기저기 중국 난방으로 뛰는데 중국 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관료한테 로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300개 업체가 같이 돈을 걷어가지고 같이 한국 갖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개 업체가 하나씩 갖다 주는 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를 낼 때도 그런 식으로 몇백 개 업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 살 깎아먹기 하다가는 안 되겠다. 같이 경쟁하다가는 우리가 죽겠다는 게 문화 속에 박혀 있어요.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거의 인구가 말살당했다고 봐야죠. 자, 맨하탄에 가보면은 다이아몬드 도매 시장이 있어요. 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1번가 있는데 그 주변에 다이아몬드 도매 상인들이 되게 많아요. 다 누가 하느냐? 유태인들이에요. 장사하는 방식에 관해서 제가 거기 유학하던 시절에 어느 교포분이 한 분이 직업이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는 뭐 하냐고 물었기다 직업을 묻기 애매하니까 한참 있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더라고요. 뭐 하느냐? 다이아몬드 도면상 밀수상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때 당시 규제가 되어 있던 시절인데 한국에 주문을 받아요. 1캐럿짜리, 2캐럿짜리 몇 개짜리 갖다 주세요 하면은 몇 개를 가지고 맨하탄에는 다이아몬드 도매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가 몇 개 가지고 뭐 몇몇 명한테 시켜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몇천만 원치, 몇억 원치.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거래하고 경우에 따라서 환칙이라고 그러죠. 돈을 여기서 받기도 하고 저기서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태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1캐럿짜리가 만약에 1000달러다, 만약에 100불이다,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가게에 갔을 때 1캐럿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A라는 가게에서 내가 여러 개를 살 테니까 좀 깎아달라. 하나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아니 좀 남는 게 있을 거야. 그 남는 게 있는 건데 뭐 남지만 어쨌든 안 깎아주는 거예요. 2개를 사든 3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가격은 똑같아요. 열받으니까 아니 니네 가게 안 사. 그럼 비네 가게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10개 한꺼번에 살 테니까 깎아달라. 1캐럿짜리 그냥 990불에 달라. 10달러만 깎아도 하나도 안 깎아줘요. 열받으니까 딴 데 가요. 20군데 다 돌아다니더라도 한 명도 안 깎아줘요.
무슨 가격이세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하나도 안 깎아줘요. 아니, 뭐, 그게 무슨 부자가 되는, 계속 부자가 되는 방법. 어쨌든 하나도 안 깎아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수로 성공한 업종이 뭐냐면은 그로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잡화점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 편의점 같이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 식품도 팔기도 하고 배추도 팔기도 하고 캐비지도 팔기도 하고 당근도 팔기도 하고 다양하게 팔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맥주도 팔기도 하고 그런 잡화점인데 그로스리라고 그래요. 그로스리가 이처럼 누가 주로 했냐면은 유태인들이 했어요. 한국이 처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 여기저기 몇 명 갔을 때 그로스리를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1970년, 80년대에 미국 전역의 그로스리를 다 장악했어요. 왜 그렇게 장악했느냐? 유태인들은 금요일 오후 되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토요일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일요일 날 오후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 땡. 그러니까 주 5일 반 내지 6일도치 일을 안 하는 거죠. 토요일 날은 완전히 쉬고. 그래서 유태인이 하는 가게 옆에다가 한국 가게가 한 차례예요. 그럼 처음에 뭐 유태인이 신경 나서 뭐 이렇게 해요. 한국도 신경 안 쓰고 하고. 근데 나중에는 손님들 다 들어가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365일 하는 거예요. 흑인 가게 가서도 마찬가지고, 총 갖다 놓고, LA도 마찬가지고, LA 한인타운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전역의 그로스리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럼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태인은 다 문 닫고 어디로 딴 데로 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그럼 무슨 시장이에요? 도매 시장이라든지 또 뭐예요? 무슨 그 위에 다른 서비스 시장으로.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자, 한국 가게는 그럼 떼돈을 벌어야 될까? 미국인은 그 그로스리를 다 한국 장악했으니까 수많은 재벌들이 탄생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재벌은커녕 요즘에도 365일 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거의 못 벌어요. 왜 그러느냐? 김씨네 가게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은 그 옆에 이씨가 또 하나 차려. 그 옆 뒤쪽에 박씨가 또 하나 차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김씨, 입씨, 박씨가 다 나눠 먹다 보면은 김씨가 차려가지고 약간의 돈을 남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그냥 3명이서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뉴욕에 있는 퀸즈라는 동네, 뉴욕 매체가 있는 퀸즈라는 맨하탄에서 이게 동쪽에 보면은 퀸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퀸즈라는 구 내에서 플러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플러싱 지역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는 할머니들이 60에 가셔가지고 100살에 90와 100살에 돌아가실 때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이 플러싱이 지금 뭘로 변했느냐? 다 차이나타운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화교는 어떻게 차지했어요? 협업. 자, 우리가 그럼 돈을 아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럼 유태인은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 때 다 죽었는데 거의 다 멸종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미에서도 최고 부자는 유태인이고 미국에서도 최고 부자는 유태인이고 카나다 최고 부자는 유태인이고 영국의 최고 부자는 프랑스 최고 부자는 유태인이고 거기에 뭘 장악하고 있어요? 언론, 석유, 다이아몬드 돈 되는 거는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태인이 약 한 3% 정도 되는데 미국의 웰스의 65%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최종 후보들 중에서 반유태인 정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유태인에 관해서 욕을 하고서 최종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툭하면은 갖다 팔레스타인 폭격하는데도 그걸 크게 다루는 언론사 하나도 없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유태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그 직전까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이란 인질사건 등등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추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높았었는데 유태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비판하고 나서는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태인은 뭘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다이아몬드 시장, 석유 시장, 거의 대부분의 도매 시장들, 심지어는 영화, 엔터테인먼트, 심지어는 줄리어드까지도 다 누가 EMI, 줄리어드 대학교까지. 자, 그럼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한국은 도대체 뭘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기업과 가장 중요한 게, 자, 기업도 성공을 하려면은 성과를 많이 내려고 그러면은 기업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기업가들이 탄생한 우리나라 문화를 살펴보면은, 문화. 자, 여러분 스스로 우리 집안에서 기업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 사회가 기업가를 제대로 대우하고 하는 그런 체질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정책이라는 부분이 자본주의의 핵심인가 동시에 기업의 핵심이에요. 자, 정식. 자, 정식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자,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몇 명밖에 안 됐는데 몇십만 명이 되었어요. 자, 몇 명밖에 안 됐는데 몇십만 명이 돼. 미국만 하더라도 몇 명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뭐가 되는 거죠? 10만 명이 넘었어요. 만약에 이게 좋은 거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돈이었다면, 처음에 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에 10만 명이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1억 원에 10만 명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1억 원이었는데 1억 원 곱하기 10만 명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도 그냥 하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더하기였다면은 몇 명 안 늘었을 거예요. 제곱으로 나가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주식회사. 이 원리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에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자본가가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기업가가 되느냐, 결정적인 좌지우지하는 거에 핵심 차이가 뭐냐면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느냐, 순차적으로 증가하느냐에 관한 차이예요. 자, 다음 시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누적적 증가, 누적적 증가, 기하급수적 증가, 이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든지 아웃라이어 책을 보든지 뭐 여러 자료 부의기원의 책을 보든지 보면서 누적적 이득, 기하급수. 자, 산성급수와 대비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는 것과 기하급수적 증가. 자, 기하급수, 누적적 증가. 여기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차이가 뭔지 좀 조사를 해보세요. 그냥 용어만, 그리고 관련되는 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살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